트레이드 데스크 CEO 제프 그린이 최근 대규모 장내 매수에 나섰습니다. 숫자만 보면 굉장히 강한데요. 무려 600만 주, 한화로 약 2천억이 넘는 수준의 매수 공시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거 바닥 신호 아니냐라고 기대가 붙고 있는데요. 실제로 경영진이 이 정도 규모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면 적어도 지금 주가가 너무 과하게 눌렀다고 보고 있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번 건은 그냥 CEO가 샀다 끝으로 보면 오히려 핵심을 놓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트레이드 데스크의 문제는 회사가 망가졌냐 아니냐가 아니라 좋은 회사인데도 예전 같은 성장 프리미엄을 다시 받을 수 있느냐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내부자 매수가 왜 의미는 있으면서도 동시에 왜 이것만으로 반등을 확정하기는 어려운지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팩트부터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이슈의 출발점은 명확합니다. 제프 그린은 3월 초 폼4 공시에서 연관 LP를 통해 약 600만 주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공시상 매수 단가는 대략 23달러 후반에서 25달러 초반대 구간으로 익히고 있습니다. 여기 대략적으로 표시를 해뒀고요. 시장이 강하게 반응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몇만 주 산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 가격대를 의미 있게 본다 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같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같은 공시 안에는 제한주와 옵션 관련 내용도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헤드라인만 보고 전부 순수 장내 매수라고 단순화하면 약간 과장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시장이 주목할 만큼 강한 매수 시그널이 나온 건 맞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며칠 뒤 다른 이사가 매도를 했다는 공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를 경영진 전체가 동시에 강한 확신을 보였다라고까지 확대하는 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번 이슈는 분명 강한 호재성 재료지만 생각보다 해석은 조금 더 섬세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도 시장이 이걸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부자 매수는 원래도 의미가 있지만 특히 최근처럼 성장 둔화 우려와 실적 실망이 붙은 구간에서 나온 대형 매수는 훨씬 더 상징성이 큽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시장이 우리 회사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메시지처럼 읽히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주주 환원 의지는 이미 보여준 상태입니다. 트레이드 데스크는 2025년에 약 13.8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고 2026년 2월에는 추가 승인으로 잔여 매입 가능 규모를 5억 달러까지 열어뒀습니다. 즉 CEO 개인만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도 현재 주가 수준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흐름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충분히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럼 이거 그냥 좋은 기회 아닌가? 근데 바로 여기서 본론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를 눌러온 핵심은 내부자 매수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번 공시를 보다 보면 CEO 장내 매수 말고도 몇 가지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제한주가 약 39.8만 주, 회사가 임원 보상으로 주식이나 권리를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옵션이 73.7만 주, 행사 가격은 25달러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사의 매도 15.3만 주, 이 정도가 붙어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오히려 핵심이 흐려집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슈의 본체는 여전히 제프 그린 측의 실제 600만 주 장내 매수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숫자들은 공시에 같이 잡힌 항목들이긴 하지만 이번 시장 해석의 중심을 바꿀 정도의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요. 같이 나온 숫자들은 있었지만 규모나 해석 무게중심을 놓고 보면 이번 이슈의 핵심은 여전히 CEO 대형 매수라는 점입니다. 즉 같이 나온 공시들은 노이즈에 가깝고 본질은 600만 주 매수다. 트레이드 데스크의 현재 문제를 아주 짧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회사가 나빠졌냐? 그건 아닙니다. 문제는 예전처럼 빠르게 커질 수 있느냐입니다. 2025년 연간 매출은 28.96억 달러였고 전년 대비 성장률은 18%였습니다. 절대적으로 보면 나쁜 숫자는 아닌데요. 고객 유지율도 95% 이상이고 수정 에비타 마진도 4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체력 자체는 여전히 괜찮은데요. 그런데 시장은 트레이드 데스크를 원래 그냥 안정적인 광고 회사로 본 게 아니라 고품질 성장 플랫폼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10% 후반 성장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예전보다 성장의 속도가 둔해졌다는 점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요. 한마디로 좋은 회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회사인데 지금도 예전처럼 높은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번 내부자 매수는 이 질문에 대한 심리적 반박이 될 수 있어도 숫자적 답까지 대신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럼 왜 성장률이 둔화됐냐? 이 부분은 하나만 찍어서 말하기 어려운데요. 우선 초반에는 내부 실행 이슈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강조해온 코카이 전환 과정에서 기대만큼 매끄럽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고, 실적 실망 이후 회사 측도 작은 실행 미스들이 있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예전 같은 고성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자연 감속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아마존 같은 경쟁사 압박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CTV 쪽에서는 아마존은 프라임 비디오, 파이어 TV, roku 제휴 같은 축을 바탕으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고, 광고주 입장에선 데이터와 인벤토리, 측정까지 한 몸으로 묶이는 생태계가 꽤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처음엔 내부 실행 문제, 그 다음엔 성장의 자연 감속, 그리고 지금은 경쟁과 매크로 부담까지 같이 보이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쪽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의 지배적인 평가는 이해가 되는데요. 성장 둔화, 경쟁 우려, 예전 같은 프리미엄 약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걸 인정하더라도 트레이드 데스크를 너무 약하게만 볼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여전히 수익성이 좋고 현금 창출력도 강하고 자사주 매입까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약 9.93억 달러였고, 연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 투자를 합치면 13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운전 자본도 약 20억 달러 수준인데요. 이런 숫자만 보면 회사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시장 평가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현재 주가에는 우려가 조금 더 과하게 반영됐을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TTD를 보는 포인트는 망가진 회사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려가 가격에 얼마나 과하게 들어갔냐 이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봐야 할 건 뭘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째는 다음 분기 성장률이 다시 안정되거나 반등하는지입니다. 지금의 핵심은 매출의 성장 방향입니다. 숫자가 다시 살아나면 시장 시선은 생각보다 빠르게 바뀔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코카이 같은 제품 전환이 실제 숫자로 찍히는지입니다. 스토리는 이미 충분히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게 스pen드 확대나 광고 효율 개선으로 연결되는지입니다. 셋째는 아마존과 경쟁 속에서도 CTV와 오픈 인터넷에서 존재감을 방어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면 내부자 매수의 의미도 오래 못 갑니다. 반대로 여기서 방어가 확인되면 지금 주가에 대한 해석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내부자 매수는 무시하면 안 되는 강한 시그널을 맞지만 진짜 반등을 확인하는 기준은 결국 다음 숫자와 이벤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제프 그린의 대규모 매수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트레이드 데스크를 꽤 보수적으로 보기 시작한 구간에서 나온 매수라는 점에서 더 그런데요. 다만 저는 이걸 바닥 확정 신호로 단정하기보다는 강한 보조 지표 정도로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지금 성장 둔화와 경쟁 심화를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 평가도 일리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와 별개로 트레이드 데스크는 여전히 수익성도 좋고 현금도 잘 벌고 자사주 매입까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 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시장의 우려만 정확히 반영한 가격인지 아니면 조금 더 과하게 보수적인 시선이 반영된 가격인지는 앞으로 나올 숫자와 이벤트를 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이번 이슈의 본질은 이겁니다. 무시하면 안 되는 강한 신호는 맞다. 하지만 진짜 반등 확정은 아직 숫자로 확인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기업 이슈를 단순 호재 악재가 아니라 숫자와 구조까지 보면서 정리하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시장이 과하게 한 방향으로만 보고 있는 기업들, 팩트와 해석을 같이 분리해서 최대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